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자본금 편법 충당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행정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 시민단체들이 승인 취소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만 결국 방통위는 영업정지 6개월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내용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방통위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망스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승인 취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방통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시청권의 보호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아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업정지가 나올 거다. 근데 시간대를 좀 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대를 정하지 않고 24시간 전부 방송을 못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MBN 측이나 방송계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방송 정지도 뭐 예를 들면 프라임 타임 때 정지 혹은 뭐 심야 시간 때 정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4시간 정지란 말씀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야권에서 임명한 인사들은 뭐 당연히 승인 취소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여권에서 임명한 김창룡 상임위원은 승인 취소.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 또 추천한 김현 위원은 6개월 영업정지였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 여당 추천 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제 김현 의원은 그렇게 본인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방송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종사자들, 특히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방송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직장을 바로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리고 참 그 외주 제작 업체들, MBN 같은 경우는 외주 제작을 해서 많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는 정치적 문제도 분명히 정치적 고려도 있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정치적 고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컨대 만약에 승인 취소를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야권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할 것이고요. 정권에 반대하는 방송을 억압했다, 통제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나 대선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느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유예라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6개월 유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은 준비 기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방송 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마 오늘 당장 방송 정지를 하면 혼란이 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비정규직들 그리고 이제 외주 업체들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청자들에게도 시청권도 일정 부분 빼앗길 수도 있고 이런 걸 고려해서 6개월을 유예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좀 논란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MBN이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취소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방통의 여러 가지 처분들을 보면 행정소송이 들어온 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행을 안 했어요. 처분을. 그런 사례가 되면 제가 볼 때 6개월 이후에도 집행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그런 판결이 소송을 만약 한다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이 나오면 그때가 산다. 그럼 만일 소송을 하지 않으면 지금이 이제 10월 말일이니까 러프하게 잡아서 11, 12, 1, 2, 3, 4 이렇게 6개월 유예 두고 5월 달부터 6개월 동안 방송을 못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6개월 동안 방송을 전혀 못 하는 거죠. 어쨌든 MBN에서도 굉장히 6개월 동안 방송을 못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일 수 있겠네요. 큰 타격이죠. 그럼요. 큰 타격이 되고요. 아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광고로도 타격을 받게 되고 일단 광고를 못하게 되니까 또 방송으로 신뢰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MBN 입장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채널A나 TV조선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물론 승인 취소까지 했으면 더 큰 메시지를 던졌겠지만 이 정도 한 것도
앞으로 지금 현재 뭐 그 TV조선 같은 경우에 법정 제재가 6건이잖아요. 예. 재승인 취소 사유가 충분히 되는 사안이고요. 예. 채널A도 이동재 전 기자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충분히 재승인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결과를 보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뭔가 무거운 처벌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예. 다른 종편도 재승인 취소 사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다 조건부 재승인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손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그렇게 했고 네. MBN 네. 같은 경우에도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네. 승인 취소가 맞는데 그 네. 교수님 말처럼 어쨌든 정치적 고려를 해서 지금 6개월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그러면 법보다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냐 방통위가. 맞아요. 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판이 많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승인 취소 못해요. 아니, 방송법의 승인 취소라고 하는 명백한 어떤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문을 닫게 하겠습니까? 예. 어느 정권도 문 닫게 못해요, 그러면. 그렇죠. 예. 지금 특히 뭐 지금처럼 이렇게 일부 종편들이 정말 무책임한 보도를 하고 있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처분은 아니겠죠. 뭐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승인 취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이리저리 피하면서 본인들의 편파 방송 계속하지 않겠어요?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6건이 걸렸는데 법정 제재가 3건은 지금 행정소송 해놨어요. 또 예. 그 시간 끌면서 본인들 처분 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그럼 방송법에 승인 취소라고 하는 규정을 왜 집어넣었는지 예. 이런 국민적 분노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반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예. 건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예. 어쨌든 그 조건부 재승인 해주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이미 특혜라고 보이죠. 조건부 재승인도. 그럼 그러니까, 종편은 탄생할 때도 특혜, 네, 그렇죠. 지금도 특혜 이랬습니까? 네, 계속 특혜죠. 그러니까 이게 특혜를 걷어내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특혜를 걷어내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언젠가 한 번은 실행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이걸 계속 이렇게 살피를 미루게 되고 정치적 부담을 계속 고려하게 되면요 영원히 못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방송국 입장에서 어떤 학습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도 설마 문 닫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이 방송법에 있는 승인 취소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원칙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승인 취소를 하게 되면 진짜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임직원들이 다 직장을 잃고 걸러 나앉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승인 취소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유예를 해주게 됩니다. 유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방송을 인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면 승인 취소 결정이 났다고 바로 승인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1년 동안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고용 승계를 포함한 새로운 방송 사업자를 찾아서 인수인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그렇게- 방송은 돌아가고 임직원들도 그럼요. 직장을 잃을 일이 없겠네요. 전혀 그럴 일 없어요. 그게 방송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일부러. 왜냐면, 혹시나 방송 취소가, 승인 취소가 됐을 때 어떤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방송법을 개정해놨기 때문에 1년 동안 충분히 준비하면서 넘길 수 있어서 그건 전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까요? 종편이 매력 있는 그런 사업체입니까? 지금 현재는 매력이 그다지 있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그 뉴미디어 시장이나 아니면 SNS 시장으로 방송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런 매력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경제 권력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보도 기능이나 시사 기능을 갖고 있는 방송을 갖고 싶어하는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자기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돈을 만들어내는 즉 그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봐요. 방송은.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권력 특히 이제 자본 권력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 가지고서 어쨌든 자기 방어적 역할이나 아니면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관철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종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집단 단체는 있을 거라는 예상은 듭니다. 예. 아까 TV조선 예를 들어주셨는데 TV조선이 예. 2014년, 2017년, 2020년 세 번이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TV조선에서 소송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예. 취소 사유는 됐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방통에서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숨을 쉬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요.
승인 취소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MBN 사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MBN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예. 사안적으로 보면. 그런데 MBN을 이 정도 처벌을 해놓고 만약에 TV조선을 승인 취소한다고 MBN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예. 그래서 저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순간 모든 게 다 꼬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칙이 지키지 않게 되고 뭐 처벌도 좀 느슨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MBN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었는데 6개월 정지했는데 예. 만일 TV조선 건을 가지고 취소를 시키면 TV조선에서 큰 반발이 형평성 논란으로 또 갖고 가고 그럼요. 예. 그럼 더더욱 또 여권은 정치적 부담이 생길 테고. 그렇죠.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MBN 건이 이렇게 처리가 되면 시민사회단체나 언론학자들도 이제 우려하는 게 앞으로 처분이 이 이상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법은 만인의 평등한 것 같지는 않네요. 뭐 항상 그러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유튜브를 뜨겁게 달군 내용을 가지고 한 주를 총정리해보는 시간 유튜브로 본 세상입니다. 하은기 새로운 소통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유튜브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국외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예. 해외 소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가 막 끝난 후인 28일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좀 시끄러운 청문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문회. 예. 그러니까 미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인데요. 이른바 빅테크 청문회라고 하는데 이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이런 빅 IT 기업들 불러다 놓고 청문회를 하나 진행했습니다. 예. 재밌는 건 이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또 생중계를 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생중계를 했어요? 예.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뭐 빅테크 기업들이 바이든의 부패를 안 다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이런 큰 IT 기업들이 예. 왜 바이든 부패를 안 다루느냐. 예. 그러면서 생중계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청문회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미국에는 소위 뭐 소셜 미디어 면책 특권 이게 이제 법에 보장이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예. 통신품위법 230조 면책 조항이라는 건데 이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는 걸 두고 이제 갑론을박이 좀 이어졌습니다. 예, 어떤 조항인데요? 이제 뭐냐면 플랫폼은 이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제 뭐 개인들이 어떤 게시물을 올려도 거기에 대해서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의 법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렇죠.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우리는 돈만 벌겠다. 예,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가짜 뉴스를 올리든 어떤 걸 올리든 올리는 사람이 책임져라.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린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명예훼손 소송을 하든 말든 뭐 그렇게 하는 거고 플랫폼 자체는 뭐 이거 면책을 해시켜주겠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심심찮게 제기되는 이슈입니다. 우리도 지금 정치권에서 뭐 네이버나 예. 뭐 이런 포털이나 예. 혹은 뭐 SNS 다른 것들도 예. 플랫폼이 책임져야 된다. 플랫폼이 왜 이거 그냥 두고 보고 있냐.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아예 그게 예. 면책특권이 있었고 이거를 예. 폐지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청문회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막 욕설이랑 고성이 오갈 정도로 좀 격화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 이슈가 미국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 이슈가 심지어 대선이랑 연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좀 더 격해지게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게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선이랑 연계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면책특권이 있으면 특히 선거 기간에 예. 가짜 뉴스가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거짓 뉴스가. 예, 그렇죠. 그럼 가짜뉴스- 플랫폼은 우리는 모르겠다 책임 안 진다고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황당한 지점인데, 이 통신품위법 230조 자체가 사실은 제3자가 올리는 유해물이나 이렇게 명예훼손 게시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면 이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사 플랫폼에 올라온 부적절한 콘텐츠가 좀 있더라도 그걸 자율적으로 좀 규제하게 해주면 SNS나 이런 IT 산업들이
성장할 거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놨더니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짜 뉴스나 소위 헤이트 스피치나 뭐 이런 혐오 표현들 범람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유와 방종은 다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이 통신포인법 230조를 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네요. 예, 이게 왜냐면 청문회 자체가 지난 5월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트럼프가 우편 투표는 이제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의혹을 트위터에서 제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트위터가 거기에다 두고 경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예.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트위터를 좀 소위 조져야 되겠는데 이제 규제를 좀 해야겠는데 예. 이 법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통신포인법 230조를 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경고를 내리니까 예. 그거 받고 예. 이렇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게 이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제 의견은 입장은 미국 그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입장이 같습니다. 예. 사실 둘 다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유가 다릅니다. 이제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왜 보수만 규제를 하느냐. 예. 너희 너무 편향됐다. 그러니까 검열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입장에서 240조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고 민주당이나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너희 검열을 너무 안 한다. 가짜뉴스 같은 걸 너무 내버려 둔다. 그래서 이걸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의견은 다르지만 폐지해야 되는 건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아니라 청문회 자체가 정쟁처럼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은 입장이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다는 그런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데 입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다르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자기 선거 국면에서 유리한 거 이를테면은 왜 보수만 규제를 하느냐, 저 가짜 뉴스를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된 거죠. 예. 뭐 우리도 유튜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죠. 그걸 왜 구글 코리아에서 그냥 두느냐?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희도 작년 국감이었죠. 작년 예. 국감에서 이제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구글 코리아 존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왜 보수 유튜버들한테만 노란 딱지를 붙이냐 이런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가짜 뉴스였고요. 예, 가짜 뉴스였죠. 예. 예. 그건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을 예. 국회의원들이 예.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예. 그 국감장에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수 유튜버들한테만 붙이는 게 아니고 진보 보수 통으로 다 붙이는 건데. 예, 저도 없습니다. 참고로. 예. AI가 붙이는 거죠. AI가 붙이는데 막상 이제 검토 요청을 하면 사람들이 들여다보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들여다보고 해제해주기도 하는데 예. 이미 그때는 볼 사람은 다 봤으니까. 의미가 없죠. 예, 뭐 그런 게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러면은 각 정당에서 다들 이 면책 조항을 폐지해라라고 하면 폐지되겠네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들, 이 SNS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이제 입장들이 꼭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EU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 청문회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라도 이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이제 하원에서는 보고서를 뭐 한 400쪽짜리 페이지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 기업들 규제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예.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직 법이 살아 있는 거잖아요. 법이 살아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다가 뭐 소위 말하는 경고 딱지를 붙이고 예. 그 어떤 트위터 계정은 폭파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이 없는데 왜 트위터는 그렇게 하죠? 이제 각 마커 주커버그를 비롯한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은 플랫폼이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 대전제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법으로까지 법제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걸 너무 옥죄는 거 아니냐. 사실상 소통이 더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번 규제를 해보겠다 이 말인 것 같네요. 사실은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짜 뉴스가 트위터에서 너무 많이 퍼지니까 그 트럼프 트위터에서 트윗에다가도 경고 딱지를 붙인 거거든요. 예. 일종의 자율 규제인 거죠. 예. 자율 규제를 했더니만 이제 권력자들이 나서서 왜 우리만 또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예. 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일주일간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나름 플랫폼이 갖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한하는 기능을.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 억투브라고 유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계정 사라졌잖아요. 사라졌고 영구 정지가 돼서 다시 채널을 만들 때마다 유튜브에서 지금 삭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구 정지의 기준이 있습니까? 유튜브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고를 3번 이상 받으면 영구 정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저작권을 위반했다, 어떤 뭐 표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이런 식으로 주는데 보통 그 경고를 없애는 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예. 3개월 내에 3번을 받으면 아예 영구 정지를 시키는 거죠. 예. 예. 또 최근에 그 보수 유튜버 한 명의 채널도 예. 정지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새롭게 계정을 판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뭐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본인이 다시 계정을 파서 하는 건가요? 그 다른 사람이 계정을 만들면 거기에 출연만 자기가 해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것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 가서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예. 자, 그럼 우리 대형 포털들은 어떻습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하면은 뭐 블로그에 글을 삭제를 한다든가 블라인드 시켜준다든가. 예. 그런 조치는 즉각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심하게 규제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는 약간 그런 면도 있고 반면에 이제 가이드라인 자체가 우리도 아직 많이 허술해서 예. 일단 웹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웹툰을 그리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불매운동 같은 걸 진행합니다. 예.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요 가이드라인대로 진행됐는데 이걸 비평의 영역에서 좀 다뤄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예. 그게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예. 이 뭐 원고를 내려야 된다는지 언제 중단을 내려야 된다는지 예. 극단적으로 퍼지기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창작의 자유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예, 소위 말해서 시끄럽다. 예. 그러니까 독자들이 시끄럽게 하면 그림 그리지 마세요. 예, 내리세요. 이건 또 포털의 행포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 회사에서는 직원 한 명이 좀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해고를 못 시킵니다. 그건 노동법 위반이고요. 예. 작가들이나 뭐 저 같은 이제 이렇게 방송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방송이 업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뭐 문제되는 발언을 했거나 한번 실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잘라내 버리면 예. 결국 모든 책임을 다 개인한테만 예. 지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웹툰이라든지 어떤 플랫폼들한테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사실상 플랫폼이 책임지게 해야 되는 구조로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근데 개인한테 준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YTN 마이크가 불안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